본 교육은 2025년 성동 광진 학습 공동체 운영에 따른 학교시설 지원과 시설기획팀 교육입니다. 저는 금일 교육을 맡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통합정보운영팀의 김주은입니다. 본 교육은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의 이해 관련 교육입니다. 네, 첫 번째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의 개요인데요. 저희 통합정보망이 어떻게 구축이 되었고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이란 일단 단순 행정 시스템이기보다는 저희가 법적 정보 시스템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여서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통합정보망에 대한 기대 효과로 세 가지를 정해 보았는데요. 우선 법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법정 업무 수행 정보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로 유관 업무를 통합해서 업무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더 과학적이고 신속해졌습니다. 요약하면 법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통합정보망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법적 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교육시설법 제23조와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면요.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전성 평가, 자체 점검 결과, 전문기관 지정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기 아래 부분에 2025년 1월 31일에 신설된 부분을 보시면요. 저희 안전원에서 이 모든 업무를 위탁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원은 법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안전 유지 관리 업무를 통합정보망 안에서 관리하고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운영되어 왔을까요? 우선 저희는 2019년에 교육시설법이 제정된 이래로 이렇게 구축을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로그인부터 시작해서 법정 업무들, 조사 업무들 쭉쭉쭉 진행을 해서요. 현재 기준 7월 31일 집계 기준으로요. 가입률은 99.1%를 달성하였고요. 가입자 수는 5만여 명, 그리고 가입 학교는 2만 535개교 정도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네, 통합정보망의 소개인데요. 저희는 2만 1,000여 개 교육기관, 8만 1,000여 동이고요. 이 교육시설들의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총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법정 업무를 이제 표준화한 업무체계 정립하였고요. 통합 플랫폼, 통합 DB 구축,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이제 저희 통합정보망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요. 우선 저희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입니다. 저희는 우선 교육 디지털 원패스 사용자 로그인, 본인 인증 사용자 로그인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 원패스를 가지고 계신 유치원, 초중등, 감독기관, 교육부, 교육지원청, 교육청, 부속기관 같은 분들이 교육 디지털 원패스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사립 유치원이나 전문기관, 평생교육시설, 대학교 이런 분들은 본인 인증으로 간편 인증과 휴대폰 인증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돼가지고 대리 가입이나 또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해주실 경우에는 승인이 조금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총괄 담당자와 일반 담당자로 나눠져 있는데요. 총괄 담당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하위 기관의 총괄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또 본인 기관의 일반 담당자한테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성동 광진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라고 하시면요. 본인의 하위 학교나 기관들이 있을 거죠. 그분들의 총괄 담당자, 거기 총괄 담당자의 권한을 부여하고 또 그분들을 승인해 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교육지원청 내에 일반 담당자들을 승인하고 또 권한 부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반 담당자는 총괄 담당자에게 받으신 일부 메뉴의 권한만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변경하시려면은 저희 안전원 콜센터나 저희 상담 지원으로 남겨주셔야 저희가 변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담당자 가입 승인 반려는요.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시면 홈에 나의 승인 요청에 보시면요. 가입 승인 대기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건수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내가 승인을 해야 할 그 목록들이 쭉 나와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승인 반려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사용자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승인을 하실 경우에는 권한을 부여하는 팝업이 나오고요. 반려를 하실 때는 반려 사유를 적어주시는 팝업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적어주셔야 그 반려하시는 분이 좀 그 사유를 보시고 반려를 그 가입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권한 부여 방법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입 신청하실 때 그 승인 반려 시에 승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또 승인하신 이후에도 사용자 관리에 들어가셔서 권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권한을 또 부여하실 수 있게 팝업이 뜹니다. 네, 그 다음에 총괄 담당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위 기관이나 학교, 총괄 담당자 승인 및 권한 부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총괄 담당자 권한 그룹을 꼭 그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권한이 부여가 되니까 이 부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반 담당자들도 이렇게 일반 담당자 권한 그룹 중에서는 필수 권한 그룹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뭐 게시판에 그 게시판 조회나 아니면 뭐 기본적인 그 상담 지원을 남긴다든지 시설 현황을 조회한다든지 시설 지도를 본다든지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은 꼭 넘겨주셔야 일반 담당자 승인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정을 하실 때에는요. 저희 시스템 공통의 마이 페이지, 나의 정보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보 수정 한번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간편 인증 한번 진행하시면 저렇게 창이 뜹니다. 저기 창이 뜬 다음에 뭐 직장 전화번호라든지 문자, 알림톡, 수신 동의 이런 부분들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수정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은 개인정보 수정이 완료됩니다. 네,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도 기반 통합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시설 기반의 각종 재난 정보를 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좀 위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도에서 표시가 되고요.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재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저희가 법정 업무랑 시도 지원 업무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업무 통합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안전점검이나 안전성 평가 같은 좀 업무들을 좀 일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알림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저희 업무 담당자들한테 편리한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올 하반기 오픈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포털인데요. 이거 이제 국민 모두가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정보 검색의 편의성을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좀 시각화 서비스를 좀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좀 알기 쉽게 데이터 시각화를 도입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사업 과학화라고 해가지고 기반 데이터 복합 제공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관리 기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이제 중복 예산 현상을 방지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을 강화를 하였고요. 또 수요 예측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장기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저희 수행 업무들을 쭉 한번 보시겠는데요. 저희가 에듀빌이라는 전 시스템에서 이렇게 시설 현황 관리 계획, 안전 관리, 안전 유지 관리 기준 준수, 시설 사업 이런 것들을 끌어와가지고 진행을 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안전사고, 안전인증, 안전성 평가, 소방시설 실태조사, 전문기관 인력관리, 성면 내진 이것들이 지금 추가 업무로 진행이 돼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이라는 총 망라한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좀 저희 지금 시스템의 갈무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시설 현황 관리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학교 기관 현황이랑 그 용지 건물 공간 현황 같은 시설 현황, 설계 도서, 주요 관리 대상 시설, 또 이제 여기서 시설 지도까지 포함된 업무가 여기 시설 현황 관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 관리, 안전 관리, 안전 유지 관리, 안전 사고 여기가 이제 법정 업무 코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개선 시설 사업 이 부분이 이제 시도 지원 업무라고 해서 시도 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업무들이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커뮤니티는요. 저희가 이제 사용자 편의 기능을 위한 기능인데요. 알림판, 공지사항 등의 주요 알림 게시판 기능을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자료실, 지역 자료실 같은 부분에서는 지침서랑 저희가 중요한 매뉴얼,
사용자 교육 자료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고 또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FAQ랑 상담 지원을 통해서 사용자 문의 응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상담 지원의 한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신규로 등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남겨서 완료를 해드리고 사용자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조금 문의사항 같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네, 저희 업무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법정 업무부터 드릴게요. 안전관리는 이제 연 3회,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에 조사가 진행되고 집중안전점검은 매년 상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안전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이게 집중 등록 기간이라고 해서 연 2회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평가하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는 12월 연말에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이 이게 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에 맞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 결과를 좀 관리하고 보고하는 그런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소방시설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7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연 1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제 소방시설 같은 그 설치 현황이랑 소방 자동차의 진로 확보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기본계획관리입니다. 이 기본계획관리 같은 경우에 실행계획 등록과 실행결과 등록이 있습니다. 이 모두 연 1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감독기관과 교육시설이 등록하고 또 관리하는 연도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 통합정보망에 등록해 주시는 그런 메뉴입니다. 안전인증입니다. 저희 교육시설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은요, 안전인증을 꼭 받아야 하면서 이제 그 결과를 저희 전문기관이 저희 등록을 해주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진 보강 사업 관리는 저희 교육시설 기본 계획에 따른 내진 보강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이 이 내진 보강 수행 정보를 관리하고 이것을 통합정보망에서 총 관리하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 연 4회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네, 다음으로 시설 현황 관리입니다. 네, 저희 시설물 정보를 좀 체계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인데요. 데이터 구조를 한번 봐주시면요. 학교 기관 현황이 있고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시설 현황 같은 경우에는 용지 현황, 건물 현황, 또 공간 현황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좀 이 부분들이 좀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시설 현황들의 업무가 조금 많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정보 등록, 학교 수, 예를 들면 운영 상태, 폐교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설교인지 이런 것들 등록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속적으로 그 업무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것도 이 시설 현황 업무 중 하나입니다. 또 연 2회 상하반기에 정기조사를 꼭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후속으로 오류 검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교육은 총 16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도 지원 업무라고 해서 시도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업무인데요. 시설사업 환경 개선이 그 업무 중 하나입니다. 네,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시설의 시설사업, 그리고 계약, 하자관리, 공사관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SFCI라고 해서 제일 그 학교 시설 성능 지수를 이렇게 시각화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환경개선의 주 업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 연간 업무의 대략적인 일정입니다. 저희 조사 그 일정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통합정보망에서 업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5년 올해 주요 업무입니다. 네, 저희가 과업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고요. 저희는 5가지로 총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선 제일 메리트 있는 것이 대국민 포털 오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각화 서비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구현을 할 예정이고요. 3번 그 SFCI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그 좀 차년도 계획까지 좀 더 보실 수 있게 구현을 할 예정이고요. 재난사전 예방 알림 서비스는 저희가 자동화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시설 지도도 원래는 위험 요소가 조금 단순했다면 이제 조금 폭넓게 활용 범위를 확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대국민 포털 오픈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통합정보망이 조금 내부 행정용 플랫폼의 성격이 강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법적, 행정적 근거 확립을 하였고요. 좀 대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항목과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또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도 가능을 해서 학부모나 연구자, 또 언론 기관들이 교육시설 안전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높이고 투명성도 증가될 예정입니다. 네, 시각화입니다. 올해부터 업무 흐름, 데이터 구조, 또 오류 현황, 진행 상황을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대시보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지, 기한이 임박된 데이터가 있는지 이것을 한 화면에서 보실 수 있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런 시각화는 이제 여러 학교를 좀 관리하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SFCI, 학교 시설 성능 지수의 고도화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차년도 SFCI 점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단순한 현황 보고를 넘어서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단계에서 얼마나 저희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어떻게 감소가 되고 이런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부분인데 어디에 얼마를 써야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부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난 특보나 지진 발생 시에 저희가 통합정보망이 기상청 오픈 API와 연계해서 즉시 반응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상청이나 호우경보가 발효가 되면은 해당 지역 목록이 자동으로 추출이 돼서 그 학교 담당자에게 실시간 알림톡으로 지금도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일일이 명단을 만들어서 발송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응 속도나 그리고 저희가 그 발생 직후 대응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요.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시설지도도 활용이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그 교육시설의 위치나 또 기본 안전정보 정도 제공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위험 요소별 정보가 추가가 돼서 절도사면, 공벽 정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지형적으로 취약한 정보까지 학교까지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만 와도 약간 토사 유출 위험이 있는 학교나 구조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이 있는 학교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 저희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의 모토는요. 성과를 넘어 미래로 라는 모토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안전한 교육시설 유지 관리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학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3단계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 24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25년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고요. 저희는 항상 데이터 중심 정책으로 교육시설 안전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재난 예방과 사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뽑아본 FAQ 정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많이 좀 상담 지원으로 받는 질문들을 추려봤는데요. 권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총괄 담당자에서 일반 담당자로 어떻게 변경을 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은 권한 변경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일반 사용자들이 하실 수 없는 업무여서 무조건 안전원 콜센터나 상담 지원으로 문의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외에 단순 권한 부여 회수나 승인 반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가입 신청 처리나 사용자 관리에서 직접 가능하시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전관리 파트에서 정기 안전점검 점검 결과 제출 업무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교육시설법에 의거한 대상시설 등록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대상이 지정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의 시설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전점검 계획을 그분들이 등록을 하시고요. 학교별로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 결과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결과를 승인하고 그리고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네, 관리학교라는 또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같이 관리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의도 들어왔는데요. 일단 저희가 원패스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요, 나이스 기준 소속으로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최초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관리학교에 추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혹시 가입 후에 추후에 좀 더 내가 여기 학교를 관리하게 되었다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넣고 싶으시면은 관할하는 그 상위 감독기관 총괄 담당자나 아니면 저희 안전원 상담 지원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현황 쪽에서 문의 주시는 부분은 뭐 공간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통합정보망에 현행화를 할 것이냐 이런 문의도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저희 통합정보망 내에 시설 현황 관리 메뉴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설 현황, 공간 현황 관리 메뉴 경로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건축 연도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재의 설치 연도로 변경을 하셔야만 이제 그 공간 리모델링이라는 그 시설 정보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 FAQ이고요. 이제 기타 문의는 저희가 워크데이 기준 상시를 운영하는 상담 지원 콜센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통합정보망 커뮤니티 상담 지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의 2회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